마야광, 조봉행의 검거작전을 이끌었던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1등 공신이 누구냐는 질문에 주저없이 협력자 K씨를 꼽았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에 뛰어들어 조씨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기 때문이다. K씨를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다. 40대 중반으로 까무잡잡한 얼굴에 매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그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봉행과는 어떻게 알게 됐나요? 2006년 초 친한 친구가 수리남에서 선박용 특수용접봉을 판매하는 사업이 유망하니 같이 하자고 권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수리남에 사전 박사까지 다녀온 뒤였고 워낙 믿는 친구라서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뛰어들었습니다. 사업 자금 2억 원을 모아 그해 4월에 용접봉을 컨테이너에 싣고 수리남으로 갔고 당시 친구의 현지 사업 파트너가 조봉행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친구가 수리남을 방문했을 때 조씨가 꾸며놓은 연극에 속아 사업을 벌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리남에 들어간 뒤 수도 파라마리보 외곽에서 조씨 일행과 함께 생활했고 처음엔 그들이 우리가 현지 교민과 접촉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친구는 먼저 귀국하고 제가 남아서 용접봉 판매 일을 계속했습니다. 용접봉 사업은 어땠나요? 용접봉은 잘 팔렸습니다. 그 판매 중개를 조씨가 했는데 대금을 주질 않았습니다. 항의했더니 수금이 안 됐다는 등 핑계를 댔고 시간이 지나 제가 지리와 언어에 조금 익숙해져서 직접 거래처들을 찾아가 보니 다들 대금을 조씨에게 줬다고 말하더군요. 조씨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지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물어보니 그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수리남에 간 지 3개월쯤 됐을 때였는데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보려 했으나 달리 방도가 없어 2007년 11월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청하게 된 겁니다. 국정원의 협조 요청을 수락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제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뒤 며칠간 연락이 없어서 안 되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고 국정원 측에서 조봉행을 꼭 잡아야겠는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하더라고요. 고심했지만 나중에 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따뜻한 아빠이고 싶다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손 털고 나가면 패배자밖에 안 되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치안이 워낙 불안한 수리남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그런지 크게 위험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만 수리남에선 총기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잘 때도 권총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 있었습니다. 조씨와 마약 거래는 어떻게 시작했나요? 제가 시내 카지노나 클럽에서 싸움도 벌이고 말썽을 좀 일으켰습니다. 거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식이었는데 조씨가 그 소식을 몇 차례 들은 것 같더라고요. 국정원에 협력하기로 한 뒤에는 의도적으로 더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다른 마약 조직에서 조씨에게 날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도 했다더군요. 그러던 중 조씨가 저보고 마약 밀매를 같이 하자고 제의하며 구매처를 알아볼 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노는 애들이 있다. 알아볼 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뒤 국정원 미 마약수사기관과 함께 가상의 재미교포 마약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중간에서 마약 거래를 알선하는 척 연극을 시작한 겁니다. 조봉행 씨 부하의 배신으로 죽을 뻔했다면서요? 당시엔 정말 이젠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졌는데 지금 보면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친 김에 어차피 이 길밖에는 없다는 생각으로 조씨를 불러 거꾸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게 먹혀 들어가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죠. 후회하신 적은 없었나요? 국정원에 협조를 약속하고 수리남에 있을 때 아내와 아이들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되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들 때면 괜한 일에 뛰어들었나 하는 후회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에 계속했습니다. 검거 작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요? 상파울루 공항에서 조씨 일행이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 말을 믿고 한국에서 날아온 국정원 요원들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려보고 정말 안 온다면 제가 수리남으로 다시 들어가서라도 일을 성사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조씨 부하가 배신했을 때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으로 국내로 압송된 마약왕 조봉행은 2011년 9월 3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의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고 만기 출소 후 수리남으로 돌아가 조용히 지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중앙선데이의 인터뷰 기사를 더빙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